저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소수점 탈도 하면서 진짜 좀 그 순간에는 합격 발표를 보던 순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근데 뭐 아깝게 떨어졌어도 진짜 좋은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4년차 때 공부를 저는 제일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오늘 많이 물어볼게요. 일단 총 그 공부 기간이 4년차 UA이신데 하루의 공부 시간, 순공 시간 네. 이것도 궁금하고요. 공부 장소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시험을 시작하면서는 대학동에 들어와서 대학동 고시촌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동 고시촌 안에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등등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공부 시간은 또 10시간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세웠던 목표는 올해 공부를 할 때는 매주 70시간은 채우자라는 걸 목표로 삼아서 하루하루마다 그 10시간에서 12시간 좀 적게 한 날도 있긴 있어요. 9시간, 8시간 이렇게도 있긴 있지만 매주로 따졌을 때는 70시간을 꼭 채울 수 있도록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년차 때 법규 점수가 몇 점이었죠? 42점. 그래서 2년차 때 학원 다니시고 이제 떨어지셔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3년차 동차 이제 풀커리를 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차 때는 몇 점이셨죠? 57.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점에서 57.5 많이 올랐거든요.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귀 목차를 그 작년 것도 갖고 있는데 잘 쓰셨습니다. 잘 쓰셨는데 일단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작년이 49.33을 맞으시고 실무가 41점. 네. 그 다음에 이론이 49.5, 법규가 57.5. 그래서 총점 148점이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3년차 동차에 아쉽게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한 과목만 엄청 잘해서 확 올려서 평균을 끌어올리기보다 세 과목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과목 잘하고 그래도 그중에서 강점인 과목을 가져가는 게 조금 합격 정리하기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3년차랑 4년차 때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고 올해는 많이 읽으려고 했어요. 많이 읽고 가자. 그래서 서브와 조문과 판례 이 세 가지는 정말 다 많이 읽고 갔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법규 공부를 제가 되돌아봤을 때는 정말 많이 읽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외웠죠. 그러니까 근데 많이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읽어야 할까요? 제가 진짜 그걸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조문은 기억이 나요. 조문은 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법전이 두꺼운 거를 20번 봤어요. 20회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중요한 법들만. 근데 서문은 정말 제가 몇 번을 봤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한 100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한 100번은 봐야지 이제 읽어도 네. 저절로 암기가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자주 읽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읽을 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주에 1회도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뭐 읽었다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좀 줄여 나가면서 일주일에 1회도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3일에 1회독이 되는 수준까지 올려서 봤습니다. 근데 몇 번을 봤다고는 진짜 말을 못하겠네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외워진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한 3번 읽고서 안 외워져요, 안 써져요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솔루션을 하는 게 한 50번 읽어도 안 되면 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우리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3년차 때도 사실 2년차가 42점이었고 3년차 57.5 많이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죠? 57.5에서 74점 또 한 번 올랐습니다. 네. 사실 50점 후반에서 60 초반이 성적 올리기가 되게 힘든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돌파했다는 게 아주 정말 훌륭한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단과나 스터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일단 스터디는 현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브에서 이제 서브를 써볼 수 있는 연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현진 선생님 서브를 정말 잘해오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진 선생님 스터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브를 한 번 더 연출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서브를 써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시 답안도 거의 대부분 서브에 다 있는 내용이고 좀 추가가 맞습니다. 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시 답안도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서브를 한 번 더 읽어보는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참 좋았고요. 단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서브에 없는 내용들 그런 걸 나눠주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판례 같은 거를 강사님들 다 나눠주시는 그런 판례들을 허투루 안 봤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눠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보통 판례를 읽으시면은 밑줄 친 부분만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많아요. 그럴 네. 때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를 다 읽으려고 했어요. 나눠주시는 부분이라도. 그래도 발췌를 해주신 거는 밑줄이 안 돼 있어도 또 내가 흐름 정도는 꼼꼼히.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게 한번 봤습니다. 아. 자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많이 자주 열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 그 기수가 끝나면 다시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뭐 복귀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매주마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보통 스터디를 끝나고 강평도 다 듣고 나면은 진이 빠져가지고 정말 맞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복귀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 스터디로 해서 오늘 나눠주신 그 자료들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들, 몰랐던 거,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리고 저번 주에 내가 받은 답안에서 빠진 게 있는지, 그리고 최고 답안, 보통 답안 다 비교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스터디에서 저희 채점팀장들이 항상 이제 2권 내는 분 이렇게 우리 채점팀장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나 최고 답안이 뽑힌 적 있었나요? 아니면 스터디 등수, 단과 등수 궁금합니다. 최고 답안 든 적 있고요. 근데 항상 들진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들었었고, 보통은 든 적이 없고요. 그리고 법규는 그래도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상위권 네. 10등 안에 항상 들어오셨고, 네. 제가 다시 엑셀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60점대. 그래서 우리 단과 스터디에서 60점대를 받으셨고 실제 시험에서 74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시험 날이나 뭐 전날에 나는 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나요? 시험 전날에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산기 챙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먹을 음식들 미리 준비해 놓고 수험표 챙기고, 좀 필수 준비물 챙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서브랑 판례 읽어보고 다시 한번 1회독 하시고 네.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네. 저 그것도 궁금해요. 시험장 가실 때 버스를 타셨나요? 택시를 타셨나요? 아니면 자가용을 타셨나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셨고, 옛날에 과거에 사법 시험이 있었을 때는 거기도 이제 굉장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사법 시험 그 보시는 분들이 택시를 모범 택시 같은 걸 미리 전날에 예약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해. 그럼 이제 그 택시 기사님의 번호가 그 다음 준비하는 분들한테 퍼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게 뭐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뭐 전 2차를 5번 만에 붙어서 5번에 들어왔었는데 뭐 생차 때는 빼고 2년차 유예나 뭐 3년차 동차 이럴 때는 자가용도 타보고 아니면은 그 택시나 버스도 타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택시 기사님이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펴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로 꺾으셔서. 그래서 요즘엔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거의 5분 전인가 늦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상태로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약간 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마지막 5년차 들어갈 때는 저희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데려다 주셨고, 어머님이 미리 그 전날에 한번 사전으로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한 것들이 다 이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럼 평가님 혹시 시험장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좀 생각나는 일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좀 준비를 그래도 이 올해는 정말 철저히 하겠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팁들은 다 얻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휴지를 챙겨가면 좋대요. 롤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책상이 이렇게 덜컹거리거나 의자가 안 맞으면은 맞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균형을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갔었는데 다행히 제 책상은 균형이 잘 맞았는데 대각선에 있으신 분이 되게 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책상이 이게 맞지 않는데 남는 책상이 없어가지고 바꿔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휴지를 뒤에서 이렇게 해서 쓰세요 건네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좋은 좋은 일을 일을 하면?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좋다. 약간 그래도 여기서 이제 꿀팁이 뭐냐면 롤 휴지를 가져가야 한다. 이런 걸 배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아니면 시험 발표 기다리면서 나 이제 수석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셨나요? 나 합격했어. 나 왠지 수석? 이런 느낌 드셨나요? 정말 든 적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법규는 약간 기대했어요. 법규 역시 좀 잘 법규는 썼다. 좀 법규 답안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조금 잘 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법규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실무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실수가 있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래도 법규 작은 게 어디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법규 작은 게 약간 어디예요? 그래도 이게 근데 정말 혹시나 채점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꽈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과목에서 그래서 저도 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긴 했습니다. 뭐 전날에 뭐 용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용꿈은 못 꿨고요. 네.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실무 이론 법규에 점수를 확인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대충 맞은 것 같아요. 실무는 50점대 뭐 그런 게 떴었고 이론은 60점대인데 저 법규 점수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법규가 74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전날에 뭐 예지몽처럼? 전날은 아니고 그 시험 기다리는 중에 꿨던 꿈인가. 그렇구나. 너무 신기합니다. 네, 법규 점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74 74는 이렇게. 정말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점수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실 마음고생했잖아요. 4년차 유예로 붙으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소수점 탈도 하면서 진짜 좀 그 순간에는 합격 발표를 보던 순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근데 뭐 아깝게 떨어졌어도 진짜 좋은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4년차 때 공부를 저는 제일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많을 텐데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진짜 좋은 날 꼭 온다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